고맙습니다. 지금 10분 조금 지났는데도 100% 참여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종교의식이나 다른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준비위원회 간담회 비슷하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경석 목사님 모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리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를 할까요? 자기 소개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그럼 돌아가면서.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종현 목사님 오늘 이 모임을 호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정 목사님, 지동 목사님, 김자연 목사님, 한기총회 대표이사가 지내신 우리 기독교의 최고 원로이십니다. 송기성 목사님, 반비교 정동교회 목사님, 송준경 목사님 제일 늦게 참석하셔서 송준경 목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쪽에 앉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주십시오. 이쪽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두상달 장로님과 유호기 장로님 참석하셨습니다. 두상달 장로님, 유호기 장로님은 진짜 기독교 신문사 지금 하고 계신 멋진 장로님이시고, 두상달 장로님은 국제협력 관계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신 장로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묵 총장님하고 김길자 총장님, 윤여성 총장님 세 분이 이 지금 지방대학 이슈를 대표해가지고 세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대학 이슈를 아주 총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김병묵 총장님이시고, 김병묵 총장 전 경희대 총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신성대 총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임성준 대사님이신데 저 외교안보 수석도 지내시고 카나다 대사도 지내시고 예, 그리고 아주 애국심이 투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창입니다.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피차간에 딱 고집 부리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임성준 대사님이 이 기업의 두 번째 이익 외교가 아니고 가치 외교를 하자, 그쪽 일은 이제 임 대사님한테 모든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지 스님은 경상북도에서 오셨습니다. 네, 원래 이제 송월주 스님이 저희하고 일을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종현 목사님 마찬가지고. 네, 월주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한테 누구하고 같이 일해야 될지 의논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 성지 스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성지 스님 외에 7분의 스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더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마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아무튼 참석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강창렬 교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창렬 교수님은 사회복지계를 대표해서 와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지금 10명의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대표로 오늘 한 사람이 참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배 목사님은 백석대학교의 교수신데 실무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실무자로 최명진 목사도 실무자 두 사람이 우리를 실무를 도와주도록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네? 최명재 목사님 실무자로 최명재 목사님과 김영봉 목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늦어서 그렇네요. 네. 그러면 소개는 끝내고 제가 그러면은 경과 보고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 많이 끄지 않고 제 요약해서 하면은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라고 하는 거가 제가 옛날부터 이걸 참 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를 잠깐 돌아가신 박문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는 잘 사는 나라도 좋지만 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분한테 했더니 그분이 소목사 운동 잘하는데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 운동을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해서 양쪽 정당의 그 선대본부장까지 불러가지고 그 공약도 하도록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 운동으로 이어져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난 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작년 10월에 제가 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사랑의 나눔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주최를 해가지고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 발기인 모임을 작년 10월에 우리들끼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국민의힘을 이제 계속 푸시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1월 25일 날 제가 윤석열 후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분간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설명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창립 제안문에서 5가지를 제가 이걸 하면 우리가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 이걸 좀 공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했는데 첫째로 존경받는 나라 되기를 국가 목표로 삼고 현재 0.15%인 ODA를 0.7%까지 올리겠다 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들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익 추구 외교보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가치 추구 외교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찬성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국 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할 경우 그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 아이디어는 처음 듣는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본부에 검토를 시켜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외동포 문제인데 재외동포를 우리가 껴안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재외동포들이 한국 국적 취득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70 노인네, 80 노인네도 다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넘칠 때는 해외로 나가서 살아라 그랬지만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는데 돌아와 살겠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지 시험 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대신에 역사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 이 민족 의식 이런 거를 투철하게 국가 정체성 교육을 강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국적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진에게 검토를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5번째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킨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여야가 다 같이 복지 포퓰리즘을 경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거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5년 임기 내내 꾸준히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그래야 우리가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5번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난 이거 찬성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다섯 개는 찬성이고 2개는 검토시켜서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기를 그러면 윤 후보님은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공약을 하겠다. 존경받는 나라를 공약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걸 맨 처음 시작을 사랑의 나눔 단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의 원로 고문 목사님들이 9분이 계십니다. 그 고문 목사님들께 전부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거를 상의를 드렸더니 가장 적극적으로 이종일 목사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이종일 목사님 사택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6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거 존경받는 나라 그러면 우리가 출범 대회를 하고 그때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때는 날짜를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소도 교섭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월 11일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2월 11일 날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으로 딱 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월 11일이 후보 TV 토론을 하는 걸로 그냥 결정이 돼버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거 도저히 할 수 없다. TV 토론 준비 때문에. 그래가지고 11일이 이제 포기가 되고 그러고서 다시 15일부터 내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출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출정식 하기 전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14일 오늘로 해서 다시 프레스센터를 장소를 잡았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도저히 윤석열 후보가 올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원로들 중심으로 모이려고 했는데 원로들이 다 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윤석열 후보도 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게 오셔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지 않냐. 그리고 도대체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게 무슨 태도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안 모이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우리는 이런 취지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게 다 좌절됐다. 그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의견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더군다나 김병국 총장께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지금 지방대학 총장들이 아주 전면적으로 적어도 한 100만 표를 모아가지고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지를 못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지지한다.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 지지를 해가지고 대거로 이걸 모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포기다 하고서는 가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막 저희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김병국 총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김병국 총장님이 일단 그렇게 노력한다면 만족이다 하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5개 공약 중에서 4개 공약이 예수고 재동포 공약만
이제 동의를 안 하는데 재동포 공약은 뭐 그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뜻을 다 관철을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정도 상태면은 우리가 존경받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저희한테 한 얘기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계속해 주면 좋겠다. 이미 저 후보도 그렇게 공약을 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종인 목사님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존경받는 나라를 계속 모이도록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너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윤석열 후보가 어느 한 단체하고 너무 이렇게 긴밀하게 매치가 되는 거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윤 후보가 못 오더라도 원영세 선대본부장이 오면은 되고 그러니까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참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계속 해주기를 우리가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종인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오늘 우선 그동안에 아직 우리가 연락드리지 않은 분들은 연락하지 말고 그동안에 함께 논의했던 분들을 연락을 드려서 이 자리가 20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 20명 이내로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회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경과 보고고요. 그다음에 여기 창립 제안문은 오늘 이거는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내용이고 또 수정을 하면 또 수정 의견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동안에 이종인 목사님과 의논을 드리면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거는 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글입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서경석 목사에게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공약을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김일준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도 있었고 송석준 의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이 공약 발표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받는 나라의 상임 고문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임 고문이라는 표현은 뭐 이종인 목사님이나 뭐 김자연 목사님이나 이용규 목사님이나 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 원로들이시고 그래서 원로들인데 무슨 상임 대표 부담스럽습니다. 상임 고문이 그 어른들한테는 가장 편한 직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임 대표 이런 거는 별로 갖지 말고 난 가질 필요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상임 고문들이 여기에 최고 회의로서 상임 고문들이 쭉 말씀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상임 고문들의 숫자는 많아도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른들을 다 상임 고문으로 모셔서 하면 되지 않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전에 뭐 상임 고문 그게 정해진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래도 이제 다 상임 고문이 되지만은 그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무슨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 고문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해라. 그러면은 당신이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띄울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원래 또 공약을 약속도 했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공약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뭐라 그랬냐, 만약에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 원로들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한 10분쯤 배석을 하면 어떠냐, 그런 것도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특정 단체와 너무 긴밀하게 매치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자리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 단체의 이름은 표시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 캠프 안에서는 아직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해야 된다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지지한 것뿐이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윤 후보가 존경받는 나라 공약 발표를 하면은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즉각 각 종교별로 또 시민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를 지지한다라는 서명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서명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서명은 못하더라도 존경받는 나라 지지한다는 서명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에서 이게 하나의 지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촉구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본부를 우리가 출범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국민의힘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의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이런 노력을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특별히 이제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년 내로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경제대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그건 가망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제대국들은 자기 위상에 걸맞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제대국이 가난한 나라로부터 비난받은 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대국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될 필요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재훈 목사님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요.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느라고 아스팔트 우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원로들의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 우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냥 정신없이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아스팔트 우파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도 아스팔트 우파의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중도 우파 중심의 가치운동, 전문성 발휘운동이 활발하게 되는 큰 국면 사회운동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중도 우파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를 누가 대변하느냐 하면 원로들이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존경받는 나라가 원로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게 이게 앞으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거를 정부에게만 맡기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 돕기 ODA를 0.7%까지 올리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도 저 못 사는 사람 막 배꼽는 사람 많은 무슨 가난한 나라도 없겠냐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 교육 운동입니다. 나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눔 운동을 누가 나서서 해야 되느냐? 종교계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 아주 간단한 옛날 얘기를 한마디 하면요. 제가 경실련 만들어가지고 경실련 사무총장 할 때 우리가 가난한 나라 도와야 된다는데 경제학자들이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이게 별거 아니로구나. 목사가 훨씬 낫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종교계의 특별한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국제협력위원회도 꼭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직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돕고 청년 봉사단을 어떻게 해외로 보내고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해외로 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윤석열 정부에 과감하게 종합 건의를 하고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시민운동이 꼭 있어야 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임성정 대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외교위원회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전직 대사들이 한국 외교가 지금 아주 완전히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너진 한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작업은 그 뜻있는 대사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정권 푸시도 하고 이걸 하고 그러는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외교위원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학 살리기는 이게 꼭 구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외국 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자는 제안이 지방대학을 살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일준 의원도 그렇고 송석준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10만 명의 외국 학생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 해서. 근데 지금 현재 현행 제도에서는 6만 명밖에 취업 비자를 안 주고 있습니다. 6만 명밖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요.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체류 노동자가 40만 명입니다. 그래서 TO를 40만 명을 늘리는 대신 불법 체류자는 근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15만 명, 20만 명까지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이 강력하게 조직화돼가지고 대책도 막 얘기하고 푸시도 하고 이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적당히 컴프로마이즈 해버리고 맙니다. 요번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이 부모에게 가산점 주는 걸로 해결하자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6만 명이고 6만 명이 전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동남아의 6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아무튼 윤석열 정부가 이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걸로 우리는 만족하고 최대한도로 지방대학이 열심히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총력을 하고 거기서 오던 성과를 가지고 이 위원회가 계속 푸시를 해야만 이게 성사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존경받는 나라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는
요거는 오늘 저 강창렬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강창렬 교수님이 이거는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쪽에서는 워낙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요번에 모처럼 전문가들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 발제문까지 여기다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위한 제언 해가지고 제언까지 지금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국제협력위원회, 외교위원회, 지방대학 살리기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이 4개 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른들과 상관없이 그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뭔가 방향이 나오면 전문가들이 원로들이 이걸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그 국민일보가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이게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 그거 너무 좋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이거 전면 광고를 무료로 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컨센서스를 만들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대회를 이걸 결국은 이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원수는 많이 모일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50명에서 70명 사이로 모이면 되지 않냐. 그리고 권영세 윤석열 후보가 못 오고 권영세 본부장이 참석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공약 발표를 윤석열 후보가 꼭 해달라 하는 요구를 해야 그 다음에 그거에 힘을 받아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그 서명운동이 존경받는 나라를 지지하는 서명운동이지만 사실상의 윤석열 지지 서명운동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취지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5가지 안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사실 존경받는 나라 만드는 일이 5가지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다만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일에 합당한 것만 추려서 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이 뭐가 있을까? 가령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딸아이의 아들, 그러니까 제 손자죠. 손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가 코리안 데이를 선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몸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엄마 따라서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있었어요. 학교에 보고하고. 근데 2개월 동안 만에 가니까 태극기가 막 걸리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리고 코리안 데이라고 그러고. 그게 뭔지 몰라서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적재산권, 세계적으로 연구기관 3군데에서 지적재산권을 조사를 했는데 5대 강국의 코리아가 3등위로 들어갔어요. 지적재산권이 특허된 그 재산권 그걸 조사를 했는데 코리아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코리안이 있느냐 보니까 우리 아이 하나뿐이다. 그 하나를 태워놓고 태극기를 그려놓고 막 한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많은 학교가 그냥 뒤집을 정도로 놀랬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존경받는 나라가 단순히 무슨 예능인 뭐 운동선수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국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가짐을 의식개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종교인들이 의식개혁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타도 해가지고 뭐 기타 뭘 한다든가 그건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각 위원회가 연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한 이 정치 공약은 이건 국가와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그 위원장 책임하에 계속 발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무슨 토론을 할까요? 조직부터 할까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걸 보고 기록을 좀 남기면 좋겠어요. 오늘 이걸 보고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이 먼저 좀 말씀을, 여기 어른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한 말씀씩 또 하시고 하는데.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경과 보고를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각자 누구시든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지방대학 그런데 십몇 년 전부터 지방대학 사실 우선 여기 저 일자영 목사님, 이용구 목사님, 지동 목사님 다 한 말씀 하시네요. 아니면 최소한 한 분이 네? 지동 목사님,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그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동안 애를 모두 많이 쓰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취지의 다른 이유를 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경과 보고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중곤 목사님 계실 때 목사 3사람만 모이면 회의가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된다. 아무도 동의하는 마음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 먹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만 우리 자신이 존경받는 일이 그렇죠.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으로 기왕 들었으니까 동의하셨으니까 누가 제청을 해주십시오. 제가 대청합니다. 제청 있습니다. 송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 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이해는 아니라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경과 보고한 거 그대로 받기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순서 있을까요? 오늘 누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록을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보완적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국의 국공립 사립대학 총장들이 한 마음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헌법위헌이다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공이 이 법을 한 입장에서 앞장을 섰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그 위헌 사항에 대해서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하고도 뜻을 같이 해서 그 위헌 문제를 신문에도 내고 그리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서경석 목사님께서 힘을 보태주셔서 함께 투쟁을 한 그 인연으로 제가 서경석 목사님께서 하시는 운동에 대해서는 이리 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존경만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실 때에 당연히 저는 뭐 참여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방대학 총장들 중에서 우선은 충청권 신성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충남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희대학교 총장을 하고 지금 신성대학교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4년제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전문대학은 정말로 저 자신이 홀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대해서 하는 예산을 뺏어다가 4년제 대학으로 돌리고 싶을 정도로 전문대학을 홀대하던 입장에서 전문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놓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특히 지금 이제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취업률 자체가 전문대학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제가 이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이 지역에서 저희 신성대학교가 그 2021년도, 이제 금년도 21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의 1등 대학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의 1등 대학인데 85%를 충원시키고 15%를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1등 대학입니다. 근데 금년에 22년도, 내년 22년도 충원율은 70%를 저희들이 못 채운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못 채우는 건데 70% 채우는 대학이 있으면 1등 대학입니다. 그 충청권에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 방안의 하나로 국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입시 제도가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이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이 폐캐먹은 입시 제도를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국인 학생이 유학생으로 오려면은 자국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급이나 4급으로 합격하지 않으면은 그 입학하고 가서 발급이 안 되고 또 발급이 된다 할지라도 100% 비자가 나오지 않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쏠리고 한국어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까다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풀어라. 첫 번째 주장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게 각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단 그 대학 한국어 과정에 들어와서 1년간 한국어를 배우고 1년간 한국어 배운 이후에 자동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 제도를 바꿔달라. 그리고 그 학생들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해달라.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핵심을 이것을 제가 저기 그 목사님 모시고 윤석열 후보실에 사무실에 가서 그거를 문서화해가지고 그걸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저들이 아까 말씀대로 한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이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답이 없어요. 건의를 하고 뭐 말하자면 그 참모들한테 뭐 이렇게 좀 반영해달라 해도 묵묵부당 답이 없다가 1월 25일 날 처음으로 우리 서경석 목사님이 만나시게 됐고요. 그리고 불과 서경석 목사님 모시고 이 후보 사무실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대화를 했던 것은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존실장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대로 손석순 의원님이라든지 권영세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유를 보시고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화돼가지고
공약집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공약집에 우리가 반드시 집어넣겠다. 응? 집어넣고 항상 행사대로 준비를 하면은 후보가 지금 이제 전국에 지금 선거 일정이 뭐 이렇게 상당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후보가 시간 내고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후보가 가지 못하면 사무총장에 나가서 후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동참을 하겠다고 했고 공약에 넣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국민의힘 당의 이름으로 이걸 추진할 테니까 이해를 하고 성공적인 이 운동이 일단 이걸 바란다고는 그런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선거 전에 저들이 어느 날짜 하나 잡아가지고서 이 출범대회를 해야 될 텐데 출범대 하기 전에 공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약이 된 사항 그 자료가 우리한테 먼저 왔을 때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거를 날짜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잘못 말하자면은 위기를 넘겨가지고서 우리가 이 운동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선거 공약집에 먼저 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날짜를 잡자. 그런 말씀으로 올리고 지방대학의 그 총장들은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4천여 명의 서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자료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 사무실에 줬습니다. 4천여 명의 서명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기업 회장했던 분들이 다 서명을 다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학 총장을 하신 선정도 총장님, 이대 총장을 하셨던 이병 총장님, 고려대 총장을 하셨던 이기수 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서명을 첫 페이지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천여 명이 지금 현재 서명이 됐는데 진전이 안 되니까 올 수도해가지고 실망도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안 되니까 이것이 10월 달에 안 되면 11월 달에 돼야 할 텐데 11월 달도 안 되고 작년을 남기고 금년 1월 25일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다시 붙여야 된다고 할 적에는 일단 선거 공약집에 이게 등재가 돼가지고 그것이 공약화 될 때에 지방대학의 총장, 학생, 교수, 직원, 인근의 상가, 주민들까지 전부 달려붙어서 이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00만 표 이상 표가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완적인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준 대사님하고 강창렬 교수님도 한 말씀 하시는 게 그쪽 분야에서는 어떤지. 서경석 목사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그저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늘 연락을 해서 하여튼 이거 해결해라 저거 해결해라 하는 심부름을 늘 많이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도 이제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저는 주로 주변의 남을 위해서 하는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조금 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아직도 제가 좀 다 수긍하지 못하는 분야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이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서서 이 남북 관계도 어떻게 해나가고 주요 국가의 외교 관계도 어떻게 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는 서 목사님 하는 운동 자체는 제가 지지를 하고 또 서포트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존경받는 나라라는 개념은 이 국제 정치학에는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건 뭐 존경은 받겠지만은 워낙 국제사회라는 것이 약육강식에 각자 도생이고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는 뭐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이 국제 환경이기 때문에 남한테 먹히는데 존경받는 그런 그 나라라는 거는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다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건 국익을 위해서 국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의 지상 목표지요. 그래서 전쟁하면 이겨야 되고 또 모든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을 풍족하게 먹여 살려야 되고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나라라는 이제 개념이 서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이제는 인권의 개념이 중시되고 또 민주주의 개념이 중시되어서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인 행동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잘 살고 시진핑이 집권해서 하지만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연합이라든가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제재도 가하게 되고 비난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지금은 그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힘만 가지고 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조셉 나이라는 교수가 이제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됐다. 다른 나라를 힘으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또 생각이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힘을 쓰지 않고 어떤 우리나라의 뜻이 국제사회에서 관철되면은 이 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한 30년 전에 이제 국제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것이 국제 정치에서는 굉장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 파워가 없는 나라는 북한이죠. 북한은 지금 자기네 전통 문화라는 건 있겠지만은 민주주의도 안 하고 또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고 또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고 하여튼 언론 자유도 없고 하는 그런 나라니까 거기에는 존경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갔고 해서 우리 국민들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존경받는 나라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그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그 영어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하면은 most respected country 혹은 그 영어로 trustworthy country 하면은 자기들 어떤 그 국제적인 비공식적으로 집계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의 지표를 발표한 데 보면은 아주 낮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평화지수도 보면 지금 한 150개 나라 중에 57위, 언론자유 42위, 부패지수 32위, 행복지수 62위, 양성평등 더 낮아가지고 102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이런 지표상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반드시 우리 국민 교육을 위해서 좀 필요하고 그렇게
뭐 해나가는 거는 아주 전적으로 저는 동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조금 이제 이걸 어떻게 조직화해서 해나가느냐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런 뭐 본부를 만들어서 한다 하는데 이 외교 본부는 이거는 너무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가고 우리 지금 ODA를 좀 증액시키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의 뜻을 모으고 또 정치인들한테 우리 좀 압력을 가하고 해서 이런 걸 더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외교 분야는 이건 뭐 지금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제가 전직 대사님들 몇 번 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작정 지금 존경받는 국민운동본부에서 외교 분과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조금 설득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렬입니다. 저는 과학기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김일천 전 공사부 의료공학자 94년도 정년하신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저기 사수님이라고 굉장히 부르는데 그분은 최초에 우리가 의료공을 기획해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3년 전에 부사수인 양명생 맞더라고. 그분은 공무원 선배이자 학교 선배입니다. 저를 추천해서. 마스크는 좀 벗고 오시면 예, 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의 문제가 이렇게 많다고 자기 죽기 전에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힘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청와대 복지부 쭉 민원도 해결 안 된다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고 싶으니 재작년에요. 그 여름에 저보고 300명 전국 설명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교수 저도 건방에 좀 짬밥 있는데 제가 이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애국 좀 하시라고 그래서 기대봤죠. 뭐가 애국인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남의 피안 주면 긴거 나갔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최재형 감사장이 작년 신년사에서 건강보 개혁의 원년 삼겠다 했는데 5월에 그만두신 거예요. 부주공사 돼서 이야 이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윤석 캠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왔다고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윤표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아시다시피 네 후보 모두 다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쉽게 이겁니다. 연금 보험료를 9%를 내는데 받는 건 18% 해당되는 걸 받아요. 일본 수준으로 받는다고. 일본은 18% 내고 10% 수준을 받는데 우리는 9% 내고 10% 수준을 받는단 말이죠. 언밸런스죠. 또 이 사회보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일본 얘기면 다 애국지사들이 싫어하겠지만 일본이 경제가 지금 힘든 게 이 사회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국가에서 100조를 빈도기에 넣습니다. 지방에서 4조, 우리나라 지금 15개 지금 60조죠. 160조를 빈도기 물을 붓고 현재도 세 가지를 해결을 못하고 그렇거든요. 이 사회보험하고 국처, 신간센, 쌀농사. 쌀농사는 보상을 해주고 신간 민영화시키 됐는데 이게 나라 망할 짓을 해서 스웨덴 그 파라독스라고 이걸 독파라고 해서 여러 번 봤죠. 뭐 사회부제 잘 되는 다 아실 테고요. 이 수준에 맞추자는데 사실은 제가 조그만 지방의 전문대 교수인데 서울대 훌륭한 분이 한둘이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명예가 있고 수당에 나오고 있으면 가고 또 이제 우리 국제 사수님 말씀에는 실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지부 수많은 고시, 비고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일하자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을 했죠. 이게 정말 애국하는 길인가. 그래서 이제 심부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건강, 뭐 연금은 다 기본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36만 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과 유착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2000년대 학교를 갔는데 건강보험 2000년대 시작했어요. 이 김일선 사수님은 20년간 연구하신 거 이거예요. 이 문제죠. 다음에 만날 기회 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건강검진 가면 혈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120, 80입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제가 130, 90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성 환자를 고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120, 80을 누가 정했냐? 청와대냐? 의사협회장이냐? 병원협회 복지부 장관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40에 90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14조가 나가, 14조. 이 기준, 여기 1번이 겁니다. 누가 정했냐, 이게 답변을. 아무도 답변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애통해서 이제 하자고 해서 이제 제가 심부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제 있게 해가지고 미용 빼고는 다 해주겠다. 엄청 포퓰리즘인데요. 실제 보험 참 나라 망합니다. 우리 사회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얘는 하나만 더 봐주세요. 우리 65세 노령연금이라고 받잖아요. 노령수당, 연금. 연금이라는 건 내가 돈을 낸 다음에 저축의 개념이거든요. 낸 것에 대해서 일정 개념 내가 돌려받는 건데, 노령연금은 돈 낸 게 아니잖아요. 공적 구조라 국가 그냥 주는 거예요. 세금으로. 연금이 아니죠. 이 자체부터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령수당으로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동복지, 분야복지, 노인복지, 전부 다 국세입니다. 건강보험도 지역으로 보면 다 본인이 낸 거거든요. 이게 본인 부담률이 많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려우니까 전부 국민에게 이제 엎어 씌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보험이 이제 땅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재산세를 소득, 재산, 자동차 보험에 보험료를 부과하잖아요. 자산세를 가지고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 세계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아무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바른 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아직 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학교에서 먼저 대우받고 좀 이제 놀 나이인데 활자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위한 일이라니까 제가 어떤 명예를 갖고 수당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40년 했습니다. 건강보험만. 그래서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또 이 내용이 300가지로 다 설명줬고요. 우리 겉으로 보면 좀 멋있고 이게 쉽게 수가 구조가 대학병 위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끝으로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서울에 A 대학병원 예약하려면 여러분 뺏어서는 안 되죠. 검사하면 2달, 3달 밀리죠. 그런데 그 병원이 적자라면 믿겠어요?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저는 전문가 아니죠. 나도 그런 거 못하잖아요. 이런 너무 엉터리여가지고 이걸 바로 잡으려니 한 사람 힘은 안 되고요. 앞으로 기회를 준다면 사람을 모으고 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마음만 급하지요.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틀을 제대로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병원에 가도 또 내가 하늘을 갈 때까지 편안하게 건강을 지키며 갈 수 있는 그런 보장들을 만드는데 또한 공부하고 몸으로 때운 거를 활용할 시간이 많이 가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상임 고문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확충을 잘 해가지고 그 명의로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떤 형태로든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디테일은
얼마든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고 인수위원회 가서 할 수도 있고 정권 잡은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운동을 지금까지의 성과만 가지고도 이 운동을 출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뭐 정부는 항상 아까 저 임성준 대사도 얘기한 것처럼 정부는 현실주의로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 종교계나 시민단체는 목표지향적으로 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걸 갖고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현실주의에서 우리 말을 안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결정, 그 두 가지 결정만 되면은 오늘 모임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최종 결정권을 여기서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한 대로 지난번 원로 모임 그분들에게 맡기자 그 말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하자고. 네,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첫째는 원로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존경받는 나라 공약을 하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요청하는 걸 하자는 걸 오늘 여기서 결정해달라. 네. 그게 하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설사 그걸 안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출범대를 출범시켜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또 결정해달라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결정을 해봅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누가 동의를 해주시죠.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꺼번에.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거는 너무 쉽게 동의하시지 말고 의견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저는 두 번째 거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왜냐하면 현 정부가 네. 굉장히 국민의 마음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 마음이 분열돼 있어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로 정신 상태로는 좋은 나라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 계몽 운동을 비슷하게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일반적인 시민 운동으로 또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정화가 가능하면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공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 시민으로 전개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서동석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육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전국의 그 지방대학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교수들 한 6,200여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그 교수들 계신 한 300여 명이 또 이것을 지방대학에다 두고 가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또 성명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제일 먼저 7, 8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자원년 그 기담아 듣지 않다가
오늘에 정부에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2월 22일까지 내일 모레입니다. 2월 22일까지 2월 22일까지 자진 신고를 해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진 신고를 해서 출국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5월 달까지 출국을 하면은 문제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벌금도 안 먹이겠다. 그리고 일단 귀국했다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도 풀겠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가. 상당한 오늘 이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좀 이제 그 애국인 근로자 문제가 이게 이제 불법 체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뭐 그동안에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하고 뭐 벌금 내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던 것을 풀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도 이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그 후보는 아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거 공약에 넣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우리가 이제 그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다가 그걸 건의를 이렇게 내는 것을 서두르고 그거와 관계없이 이 운동을 뭐 설사 답이 없다든지 뭐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고는 우리 저기 청장님 말씀에 저도 100%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일단은 우선은 서명해서 빨리 건의하는 것을 좀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추진을 그냥 하자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뭐 새삼 대청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추진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잘 접수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본부에서 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에 그 관련되어진 다른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아까 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강력하게 공약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대학의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히 또 이 주로 그 해외 유학생들이 저개발국가 도상국이나 나라의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뭐 불법 체류 외국인도 그렇지만 외국의 노동자들이 와갖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한국에 대한 문화나 언어 교육을 시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언어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비자 제공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좀 더 못 사는 나라한테 좀 많이 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사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받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위원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여기서 그냥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두 가지 다 그럼 동의 제청에 들은 걸로 하고 죄송합니다. 갑을 물어보겠습니다. 가 하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안 예하십시오. 동의는 누가? 제가 동의합니다. 송중영 목사님 동의하셨어요. 재청은 누가? 네, 제가 졌습니다. 김봉 총장님. 네,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좀 소회 비슷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 그 국민의힘의 그 정책 능력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당장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애국 시민들, 우리 원로들이, 우리 시민운동이
이제는 시민운동이 저기 아스팔트바에서 뭐 저 좌파 죽여라 이거가 아니고 이제는 존경받는 나라 그런 가치 운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원로들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요 원로들은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그냥 촛불 집회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원로들이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로 원로들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야 내가 좀 열심히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점이 지금 참 중요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너무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좋긴 좋지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운동이 강력하게 이걸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나라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 국제협력위원회는 이제 앞으로 두상달 장로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국제협력위원회도 제대로 만들어져서 하지 않으면은 이거 절대로 형편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ODA를 왕창 높이자 그러면 금방 외교 쪽에서든지 뭐 저 기획 쪽 정책 재정 쪽에서 그 예산 없다 그러고 그냥 막 쳐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게 붙을 수가 있어야 뭔가 비전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를 좀 꼭 자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임성준 대사도 대사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임성준 대사가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후배 대사들이 적극적으로 올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나라 외교계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돼야 윤석열 정권이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곧 아마 우리가 이 출범 대회를 하게 되면은 뭐 열흘 이내로 출범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꼭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다. 원로들이 이 울타리를 쳐줘야만 전문가 집단들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해서 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안건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꼭 당선이 돼야 되는데 혹시 부정부패를 일삼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 그게 염려거든요. 부정선거요.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우리 정부에서 많이 주었다는 게 그게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투표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투표권을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선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인데 제가 이제 조선족 목회를 해서 아는데 조선족들도요 자기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짝갈리더라고요. 저기 호남 출신은 그냥 윤석열 지지 좌파 지지고 영남 출신은 또 이쪽 지지고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6대4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기껏해 차이가 2만 명 정도인데 그건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로 대세에 지장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태까지 역대 정권이 노무현 정부는 동포들을 굉장히 끼워놨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동포들을 전혀 끼워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무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서영석 목사가 동포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서영석이 우파인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노무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발 우파 정권이 동포들을 껴안아야 된다.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포들은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국적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걸려서라도 결국은 국적을 줘야 되는데 이 동포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도 들어갈 때 동포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자유시민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적을 주면 좋겠다. 어차피 줘야 되는 거. 예, 이렇게 생각. 나쁜 세력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공략해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불안해서 그렇죠. 아, 물론입니다. 이게 어떠냐면요. 중국 대사관이 뒤에서 전부 공작을 합니다. 조선족 언론들한테 뒷돈 다 대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자식이 있는 가족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해서 일 시키고 이런 공작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글을 한 편을 여기다가 잠시 넣었습니다. 중국 동포는 시진핑 앞잡이가 아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 글을 이번 주 중에 조선일보에 5단 광고를 떼려고 합니다. 예. 탈북자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탈북자는 우파죠. 예. 그건 뭐 거의 90%는 우파입니다. 하여튼은 이제 안을 조금 보완하시고 네.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그래서 대통령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톱 퀄리티가 톱 리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페리어 퀄리티가 이런 에베레지 이상의 사람들을 좀 다스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일단 이것이 지속 서스테이블 그로스를 해야 돼요. 지속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파가 정권이 바뀌어야 얘기지 안 바뀌면 다 이거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냥 여기서 염려하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에 역할을 하시고 이 안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보완이 한다고요. 그리고 국민 누가 봐도 이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임성빈 대사가 코이카도 시작했었는데 내가 박근혜 때 청년들 10만 명 보내라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만나가지고 한 달에 2,000불에 3,000불하고 비행기 표하고 2년 대줘라. 평화봉사단으로 10만 명을 보내라. 국내 일자리 없는데 그랬더니 코이카에서 보내기도 코이카는 지금 1,000명도 안 돼요. 내가 그랬다 그때. 그러니까 10만 명을 보내. 그러면 10만 명 보내놓으면은 그 중에서 5,000명, 10,000명, 10%만 정착, 이 한국 사람들 DNA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정착합니다. 그리고 국제 감각 충격이 세상 돌아보면서 달라지? 그러면 5,000명, 10,000명 하면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걸 했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도 이것을 내가 원현이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태세가 안 된 것 같아요. 또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셔서 조금 더 이게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결국은 상식이 통하고 보편 타당한 가치가 통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법인데 법마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신뢰 자체, 사회적인 자산 이게 무너진 사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조금 다른 사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한국이 이렇게 갔다는 모범 사례. 예를 들어서 남아공에 하나 지도자 하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이 이용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약간 고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를 받았더니 한국 화장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그 공중화학대는 돈 내는데 우리 고속도로에 화장실 만도 못 다는 거예요. 돈 내고 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3국 사람들 데려다가 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자유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보완하시고 일단은 정권 바뀌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보완은 정권 바뀌는 것도 다시 허용하면서 이름도 바꿀 수 있잖아요. 꼭 뭐 존경받는 아이더라도 뭐 더불어 사는데 사랑과 봉사, 섬김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이름도 더 바꿔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우선은 정권 바뀌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네, 그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요 이 출범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은 1차적으로
지방대학이 400개인데 지방대학 400개 대학이 총력을 다해서 윤석열 지지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지금 특히 불교하고 가톨릭은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불교다 그러면 불교에 이제 아주 강성 우파가 있습니다. 불교. 근데 그건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좌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최근에는 우파가 커져가지고 우파가 한 4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40%가 그동안 조직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계종을 완전히 좌파가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불교위원회 만드는 걸 가지고 여기 40%를 조직화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왜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불교도 거기하고 대화하는 창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다 좌파밖에 없으니까 우파 운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님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가톨릭도 오기로 됐었는데 가톨릭은 지금 여기 올 사람도 없습니다. 가톨릭은 참 심각한데 이한택 주교님은 확실한 우파인데 점잖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영구 신부하고 김계춘 신부하고 지금 전쟁이 붙어가지고 고소하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움직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가톨릭은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가톨릭도 한 40%는 다 우파거든요. 그걸 조직화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그게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이제 아주 강경 아스팔트 우파가 기독교에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움직였지만 이제는 좀 온건한 우파들을 조직화해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 원로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앞으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해서 윤석열 이게 당선을 꼭 시키도록 하자는 거죠. 예. 국제협력 관계는요. 이 지방대학 400개 그런 대학의 학생 충원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방법으로 충원을 하게 되면요. 우리 대학은 매년 300명에서 400명 해외 봉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여름, 겨울, 방학 때 다 갈 수 있어요. 동남아를 위주로 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학과 연계해서 가면요. 훨씬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정부에게만 맡기면은 정부는 굉장히 관료적으로 결정하거든요. 참신한 아이디어는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꾸 밀어줘야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 사회봉사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물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지만 거기에 뜻이 있는 대학은 많은 학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사전교육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합니다.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코이카를 통해서 완전히 국비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 단위로 평생 맞게 그렇게 방학 동안에 간다면은 이게요 교양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를 기획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발표하셨는데요. 이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기회가 좀 더 늦었다. 만시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운동이 전부터 활성화가 됐더라면 전과 사범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좀 늦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걸 강력하게 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서 내실화를 기해가지고 좀 힘있게 밀고 나가면 좋겠고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거를 하면서 아무리 표를 찍어놔도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해버리면 이게 뒤집어지는데 이게 금년에 만약에 이게 정권이 안 바뀌어지면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그걸 인기가요 한 55% 60%만 올라가면 괜찮아요. 부정선거라는 것은 어떤 범위지 5%나 10% 이내에서지 장로님 20% 30%는 들어가네요. 아니 장로님 난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저 사이로 선거에 어떻게 68% 대 38% 똑같이 나오느냐고 이게 조작이요 조작. 그러니까 한 60% 인기가 55%에서 60%만 되면 그게 조금 안 돼요. 왜냐면 4, 5% 해봤던들 여기서 그럼 오늘 그건 여기서 토론할 건 아니고 토론할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마치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커다란 시민단체를 결성을 해서 부정 그거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요. 김길정 이사장님한테 아주 참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 송기성 목사님 한 말씀. 전면가로. 네, 뭐 어르신들 다 좋은 말씀 주시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동합니다. 지금 편지 보내는 거 결의가 됐고 거기에 답변,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출범을 한다는 것까지 가결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일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서는 오늘 이 첫 모임에서 조직을 최소한도 이 일을 여기서 위임의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공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을 하고 거기다 위임을 해서 다음번 모임의 소집과 그리고 되어지는 진행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원로들은 원로로 있어야지 행동대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만 젊을 테니까 행동대원을 젊은 사람들 세워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조직해야지 우리는 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층을 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행동.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이제 정권 바뀌어도 절대 이 정부가 이걸 헌언을 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으로 밀고 가야 그렇습니다. 그 물론이고요. 근데 우선 당장에 선거 전까지 출범대회를 할 때는 원로 중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러나 원로 얼굴은 알거든요. 그래서 출범대회까지는 원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서경선 목사님한테 위임을 해드리고요. 서경선 목사님이 방향 제시하고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저한테 예. 하시지 그렇게 말고요. 하시죠. 이종인 목사님께 아유 우리랑 어르신을 저기 모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대표로 이종용 목사님께서 하시되 여기 예. 행동대항은 우리 선생님.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우리 스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고. 예, 모두가 이렇게 그 정규교에서 각자 지역에서 학교라든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이건 어떤 우리나라가 분간이 조금만 있으면 많이 지금 이제 위태로우니까 이렇게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 월주 스님, 큰 스님을 모시고 지구촌 공생이라는 거 제가 한 운동을 계속 한 20년간 했습니다. NGO를.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NGO 활동을 했는데 아마 우리 불교는 NGO 활동이 사실상 이웃 종교보다 많이 지금 이제 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오늘 정부 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 본부에 이제 정선 목사님 저를 한번 전화와 하니까 모든 종교가 일어설 때 우리 불교계도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그 뜻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 그런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여기 나와는 귀한 안이 너무나 참 좋으니까 저 그 안에 맞춰가면서 또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미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길자연 목사님이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이 취지는 누가 봐도 다 좋다고 할 수 있는 건전하고 좋은 취지로 오늘 발견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지나간 3대에 걸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선 것도 저는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만 쭉 하고 왔는데, 이번 3월의 선거야말로 우리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 아까 우리 두 장로님 말씀대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항상 느끼는 게, 교육이 사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고, 지금 이 좌파의 교육을 받은 어린애들과 청소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의 조직에 특별히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삽입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섬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논의를 여기 창립 제안문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아주 공부한 말씀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귀한 오늘 정도 내렸으니 소경성 목사님이 많이 변해서 옛날에 이 양반하고 나하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뭐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보수 입장이고 성경적 입장이고, 이 양반은 서울대 나온 양반이 왜 저렇게 저면서 우리 서 목사님이 이렇게 변한 데 대해서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변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요. 서 목사님과 이 본부의 네트워크가 잘 돼서 우리가 가만히 안 모여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서 목사님이 완벽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인데 이 일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잘 되리라고. 그리고 열정적이시고 열정이 있으시잖아. 제가 우리 민족 돕기 운동에 내가 거기 생각은 다르거든요. 근데 김주근 목사님이랑 서 목사님이 옷 보내기 운동부장을 해서 120만 벌 받았고 북한 몇 번 갔다 오고 옷 보내고 그랬어요. 이게 운동을 잘해요.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CCC에 와서 박성준이라고 아세요? 신영복이 다 그쪽에서 그 교육을 받고서 그 같이 쫓겨났어. 김주근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 근데 시대 상황을 정확히 읽고 그럼요. 그 시대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를 시민운동 대부입니다. 아니 그럼. 나 잘해요. 이런 운동. 어떻게 끝을 내볼까요? 네, 해외 동료입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선지 스님 용서하십시오. 오늘 목사들이 여기 해보는데 끝을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멀리서 오신 연세가 90이 넘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송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고 끝을 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137년 전에 베닐라 온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30불밖에 안 주던 나라가 34,000불이라고 하는 경제 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전 세계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문정권 5년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할 것 없이 다 좌편향돼서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살아나고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선교민족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정말 좋은 나라 만들기 운동 본부를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에 영화 배우로 나가서 목사님 건강 괜찮으시죠? 저 기억 못해요. 옛날에 정정박 전도사하고 제주 국제적으로는 140을 90으로 합니다. 예예. 지금들은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으라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큰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여의도에서 공동 포럼 그때 계셨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주 반갑습니다.